안녕하세요. 임성훈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휴대폰이나 그 차량의 내비게이션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냥 저도 그 내비게이션에서 시키는 대로 가다 보면 도착은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내가 어디를 지나왔나 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하려는 대로 이렇게 무작정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글쎄요, 가끔씩은 그렇게 너무나 바쁘게 이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천천히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의 쉼표가 되고 싶은 시간이 바로 저희 시간입니다. 강연 백도시 시작하겠습니다. 연요리 전도사 성원 스님. 평소 건강하던 그에게 어느 날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너무 이제 가슴도 아프고 조금 숨 쉴만 해서 좋아졌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다시 아파졌다가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고 죽겠구나. 지인의 권유로 연을 알게 됐고 연을 재배하며 연 요리를 먹기 시작한 그. 연을 먹기 전에 내가 중환자실을 1년에 서너 번씩 갔어요. 약을 먹으면서 연을 이제 플러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더 속도가 빠르게 내가 치유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연으로 건강을 되찾은 그는 실험과 연구를 계속하면서 연 요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꽃부터 잎, 대, 뿌리까지 정말 버릴 게 없고 모두 다 써도 되고요.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으로 되찾은 건강, 성원 스님을 소개합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스님? 네, 강화도에. 강화도요? 네. 그럼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네요. 지금 옛날엔 멀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뭐 한 시간이면 오더라고요. 1시간 거리인데요. 네. 네. 오늘 보니까 연꽃, 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연 전도사를 지나서 보니까 연 연구가 수준으로 가신 것 같아요. 연이 네. 그렇게 좋습니까? 오늘 그 강연 주제도 아주 특별한 연,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에 연꽃이 만개하고 전국에 연꽃 축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상징적인 연꽃에서 네. 이제 먹는 연꽃으로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어떤 얘기가 될지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잘 나가실까요?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국에 전 세계에 연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꽃을 우리 이제 모두가 알면서도 정말 이 꽃으로만 알려져 왔던 거를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안 먹고는 안 되는 연꽃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 연꽃의 인연은 제가 절에 10살에 들어왔습니다. 그 10살에 들어오게 된 이제 계기가 저희 아버님께서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이제 그 술만 드시면 모친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그 어릴 때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절에 다니시는 거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제 머리를 만지면서 요거 머리통이 생긴 게 절에 가서 중노릇하면 참 잘하겠다. 예. 근데 순간 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절에 가면 아버지 엄마랑 사는 것보다는 재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당장 간다고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스님 생활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이 좋았냐면 당시에 그 가야산이 1430고지인데 그 1430고지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라다녔고 또 해인사에서
그 대구까지가 170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70리를 하루에 걸었어요. 그 정도로 건강이 좋았었는데 선원사 이제 그 절터가 이제 폐사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절터를 복원해야 되겠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원사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과로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 갔더니 심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을 그 1년에 평균 2번에서 3번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연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잎차를 이렇게 먹으면 좋다 하고 또 연이 좋다 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보게 되고 특히 제가 농사 짓는 그 논들은 수록론이 많았어요. 어느 신도님이 스님 거기에 연꽃을 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없을까 나도. 그 다음에 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먹게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연잎이나 연꽃이나 연대나 연뿌리를 말려서 가루를 내 가지고 국수도 만들어 먹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중환자실을 안 가고 있더라고요. 중환자실을 안 가고 야, 연이 이렇게 좋은 건가. 그리고 음식에다가 이제 실험하는데 제가 무슨 이제 실험을 했냐면요. 삼겹살에 뿌리는 실험을 해봤어요. 했더니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기름도 안 튀고 식어도 응고가 안 되고 이 정말 이게 놀라울 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반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김치잖아요. 근데 이 김치가 맛있게 익었을 때 더 익으면 안 되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연근가루를 집어넣거나 연근을 집어넣으면 다 스톱이 돼요. 그러면서 역으로 아삭거리게 해요. 그리고 또 짜장면, 칼국수, 수제비 이런 거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이제 거기에 연근가루나 연잎가루가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은 뿔지 않게 책임을 져요. 그리고 또 이제 꽃이 지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연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그걸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꽃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꽃을 따가지고 생수를 이렇게 유리병에다 담아서 꽃 한 송이를 하룻밤을 재워요. 재우면 그 꽃의 향기가 물에 배어서 꽃향기를 마시는 연꽃차가 돼요. 제가 이제 그 연으로 10년 정도 이제 먹으면서 건강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게 좋아졌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연에 미친 스님이다. 스님이 돈은 안 닫고 맨 연하고만 씨름하고 맨 연을 갖고 실험하고 이런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이 연을 갖고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열심히 그 미친 연스님으로 남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연이라는 것이 신기한 특성이 참 많고요. 연이 좋기도 하지만 또 그 좋아하는 연을 늘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스님도 건강이 더 좋아지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저는 뭐. 네. 그런데요,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먹는 반찬 중에 하나가 바로 연뿌리예요. 네. 연근 반찬 참 많이들 드시는데, 연근 가루나 연잎 가루를 필요로 할 때 그러면 그건 구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집에서 건조해도 되고, 네.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이제 자연 건조나 실내에서 해가지고 방앗간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집에도 요즘엔 가정용 분쇄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항상 비치해뒀다가 필요할 때 그걸로 같이 그렇죠. 이렇게 예, 해서 예. 드시면 돼요. 네. 뭐 차로 드셔도 되고 뭐 가루로 용도가 먹어도 너무 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연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쭉 들어봤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이렇게 뭐 드실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길 지나가시면서 연꽃을 보시면 그냥 무심히 지나가시지 마시고 강연의 공감 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의견단,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성원 스님 아주 특별한 연, 오늘 공감 온도, 자, 보겠습니다. 강연의 공감 온도는, 자, 공감 온도 올라옵니다. 93도를 기록했습니다.